최근 큰 화제가 된 치킨집 사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이곳에 엄청난 대기줄이 생긴 건데요. 지난 1일 제작진이 찾아간 현장은 사진처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의 주 목적이 치킨이 아니라는데요. 좋은 기운을 받으러 왔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게 문 앞에 붙은 안내문 하나, 테이블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곳에 세계적인 CEO가 방문을 했던 겁니다. 소식을 접한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 발 디딜 틈도 없어 보이는데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Welcome to the stage, NVIDIA founder and CEO, Jensen Huang. 전 세계를 통틀어 시가총액 1위에 달하는 기업 엔비디아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한국 치킨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함께 만난 사람들의 정체도 엄청났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주무르는 대기업 총수 3인방이 모인 자리였던 거죠. 생각지 못한 만남이었어요. 맞아요. 이날 이들은 가벼운 티셔츠 차림으로 서로를 마주했고 친구처럼 연신 잔을 부딪히기도 하며 치킨과 맥주를 즐겼습니다. 게다가 치맥 회동을 기념하는 러브샷까지. 평소 한국의 치맥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젠슨왕. 그 기대에 응하는 맛이었을까요? 이렇게 통큰 골든벨과 더불어 양손에 치킨을 들고 나와 시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It's good. This restaurant is really good. 저쪽에도 좀 전해주세요. 현장 질서 통제로 바쁜 경찰관도 챙기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네, 이쯤 되니 소소한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세계적인 거장 3명이 모이면 결제는 과연 어떤 카드로 할까요? 치킨집 사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재용, 정의선 두 회장이 나눠서 했다고 합니다. 흡사 팬미팅장을 방불케 한 세 사람의 파격적인 행동. 그렇다면 이들은 왜 만난 걸까요?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크죠. 투자자들이 그걸 직접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한국과의 원활한 교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협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치맥 회동이 있던 같은 날 저녁.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에서도 세 사람의 친분은 계속 확인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진짜 팬미팅 같아. 근데 그렇죠.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살짝 섭섭함을 드러내죠. 안녕하십니까, 정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막내라고. 네, 알고 보면 모임의 막내라는 정의선 회장. 유쾌한 농담 한마디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중대 발표 예고도 이어졌는데요. I promised President Lee that I will not ruin the surprise, that h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announce our big announcements tomorrow. 다음 날이었던 10월 31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우한 젠슨 왕. 제가 우리 국민들께 오늘 뭘 발표할 거냐를 젠슨 왕 대표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젠슨 왕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 This is going to be extraordinary what we will announce today and the beginning of a very exciting journey for Korea AI. 무려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칩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는 차세대 AI 개발의 밑거름이 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GPU 26만 장 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국의 정부건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총 6만 5천 장을 4배에서 5배를 능가하는 부분이라는 거고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단일 국가 차원에서는 가장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AI 칩을 가지게 되었다. GPU란 쉽게 말해 우리가 아는 챗 GPT 등의 최첨단 AI를 만들 때 필요한 필수 장치인데요. 치열한 AI 기술 경쟁 속 공급 부족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던 GPU의 물량을 확보했고 그 금액은 무려 1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GPU 26만 장을 한국에 선 지급한다는 소식과 이번 치맥 회동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우연히 맞아떨어진 상황인 걸까요? 사실 젠슨 왕이 만났던 사람은 이재용과 정의선 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과도 만났는데요. 왜 이런 행보를 보인 걸까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고객으로서 많이 산 겁니다. 26만 개를 판매함으로써 그들이 가져갈 막대한 수익도 있지만 AI와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생산하는 측과 이것을 응용하는 시장이 함께 다 모였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되는 거고요. AI 칩은 HBM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공급하죠. 네, AI 반도체 안에는 GPU의 연산 속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전송시켜주는 메모리 칩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HBM입니다. 그리고 그 HBM 칩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던 거죠. 네. 우선 SK 하이닉스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한 50%를 가지고 있고요. HBM 시장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에서의 생산 공정의 어떤 자동화, AI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자율주행의 어떤 기능을 탑재하는 것, 전체적으로 모든 궁합들이 한국 사회에, 한국 경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파트너로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고객이 되고 보급받은 상품으로 또다시 각자의 제품을 만드는 협력 구조 안에서 든든한 동맹연합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GPU 26만 장은 여러 기업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들이 AI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AI 없이는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던 수출 경쟁력을 계속 갖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동은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기회죠. 이번 GPU 공급 대상에는 한국 정부도 포함돼 있다는데요. 왜 AI 기술에 전력을 다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챗GPT를 쓰는데 챗GPT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거대 그 언어 모델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다면은 중요한 의료 정보, 또 금융 정보, 산업 기밀 이제 데이터가 모두 해외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기술의 종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즉 AI 산업의 발전은 한국 경제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라는 건데요. 그럼 젠슨 황은 왜 한국을 선택한 I 걸까요? received it from someone I did not know. He would like my support to create the world's first video game Olympics.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이건희 회장의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인연. 그런 한국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젠슨 황인데요. Without PC gaming, without PC bungs, without esports, there is no NVIDIA today. 2000년대 초 스타크래프트의 인기가 불러온 한국의 PC방 열풍은 GPU의 수요를 급증시켰는데요. 당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젠슨 황은 이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엔비디아의 대성공을 도왔죠. 그렇다면 젠슨 황이 한국의 통큰 공급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왜 이러한 큰 퍼포먼스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우선은 중국 시장이 막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중 수출 규제로 얻은 반사 우선은 이익이다? 바이든 행정부터 제안을 해와서 미국 정부가 이 수출을 허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한된 이 AI 칩을.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그럼 우리도 수입 안 하겠다.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미국은 중국의 AI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정권 때부터 시작된 GPU 수출 규제. 결국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일부러 저사양 칩을 개발하는 등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팔로 개척에는 실패한 상황. We are 100% out of China. And so China is 0% of, we went from 95% market share to 0%. Anyhow, in all of our forecasts, if there are any shareholders out there, all of our forecasts, we're assuming zero for China. 중국에서도 탈 엔비디아를 선언해 아쿠아일로에 놓이게 된 건데요. 이번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타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GPU 중국 수출과 관련해 또 한 번 선을 그은 트럼프. Will you allow the chipmaker NVIDIA to sell their most advanced chips to China? No, we won't do that in terms of the most advanced. The most advanced, we will not let anybody have them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그렇게 심화된 미중 무역 갈등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엔비디아에게 한국은 최적의 나라였던 거죠. 이후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엔비디아에서 올린 영상인 거죠. 우리나라 한국이 아니어도 괜찮았잖아요. 뭐 일본도 네. 있고 대만도 있고 왜 하필 우리나라 선택한 거예요?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마땅히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대규모적이 아니라 지금 벌써 조금씩이지만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추가적으로 20만 장을 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TSMC라든지 엔비디아가 협업을 많이 하면서 이미 반도체 강국으로 사실은 타이완은 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타이완은 여러분 특별하게 서비스 기업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궁합이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적인 상황과 경제적 조건이 모여 한국과 엔비디아의 협업 관계가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GPU 공급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건데요. 이로 인해 약간의 긴장 상태로 변한 분위기. The chips are 10 years. The new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But no, we don't give that chip to them. 우리나라에게 들어올지 네, 그 누구에게도 최첨단 GPU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견제성 발언을 한 건데요. 젠슨 왕이 우리에게 약속한 26만 장 GPU는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상황. AI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인 만큼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